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장에서는 4장 공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기하적 격자에서 역동적인 장으로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필드라고 하는 장 이론을 배워야 되는데 이 장이 무엇인지, 그래서 여기에는 사실은 이 철학적인 개념도 사실 들어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해밀턴 역학의 위상 공간을 거쳐서 현대 물리학의 장 이론까지, 사실은 여러분이 계측기를 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장을 배우는 거예요. 장을 배우는 건데, 그러려면 공간이 뭔지 우리가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원적인 질문을 먼저 한번 드려보죠. 공간, 여러분 공간 그러면 잘 알겠죠? 어디 텅 비어 있는 것, 어떤 물체와 물체 사이에 있는 것, 그러면 이 공간은 사물인가요? 아니면 관계성을 가진 네트워크인가요? 다시 말하면 공간이 용기인가요? 아니면 네트워크인가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합니다.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뉴턴의 실체주의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 뉴턴의 실체주의가 있고, 두 번째는 라이프니츠의 관계주의가 있습니다. 그럼 뉴턴과 라이프니츠는 서로 상당히 경쟁적인 관계에 있었는데, 둘 다 미적분학을 만들었다, 찾았다, 개발했다, 이렇게 서로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뉴턴의 실체주의는, 자, 뉴턴의 실체주의에 앞서서 일반적으로 요 사람들이 이제 17세기 사람들이죠. 17세기에는 공간이 그 속에 있는 사물들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물질로 생각했어요. 여기 보면 뉴턴 실제 공간은 그 속의 사물들과는 완전히 별개로 존재하는 독립적인 물질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간의 역할은 세상의 모든 물체를 담고 있는 거대한 용기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결과는 공간은 자체적인 기준과 실체를 가지는 것이 공간이다. 자체적인 기준과 실체를 가지는 것이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다가 좀 접고요. 이따 잊어버릴까 봐서. 자, 그런데 그래서 공간은 자체적인 기준과 실체를 가졌다라고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라이프니츠는 공간은 사물들 사이의, 이렇게 사물이 이렇게 있으면 사물들 사이의 거리다. 거리가 뒤겠죠. 거리와 위치를 나타내는 관계를 기술하는 거다. 여기서는 완전히 독립적인 물질로 봤는데, 독립적인 물질, 여기 이렇게 어떤 있으면, 공간이 있으면 어떤 게 있다 그러면 요거 자체가 독립적인, 요게 어떤 물질이고요. 독립적인 걸로 봤는데, 얘는 요 사이에서 거리 D하고 뭐 위치하고 어떤 관계성을 기술하는 거다. 그래서 물체들 간의 상대적인 거리를 나타내는 네트워크다, 이렇게 라이프니츠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체가 없다면 공간이라는 대상은 애초에 불필요하다. 물체가 없으면, 왜냐 관계니까, 관계를 따지는데 그 관계에 물체가 없으면 관계가 성립할 수 없는 거죠. 관계가 성립할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렇게 봤어요. 그러면 오늘날은, 그래서 1700년대 초 뉴턴의 대리인 사뮤엘 클라크와 라이프니츠의 서신교환은 웰즈 왕세자비 카롤린의 후원으로 이루어진 과학사적인 기념적인 논쟁이었다. 이런 것들이 다 편지에 남아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고요. 그렇다면 오늘날은 언제? 오늘날은
대부분 뉴턴의 이론, 과학자들은 뉴턴의 이론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그 뉴턴의 이론은 뭐예요? 공간 자체를 뭘로 본다? 하나의 사물로 보는 거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물체와 물체 사이에는 이게 비어 있지 않다. 허공이 아니라 비어 있지 않다. 뭔가 채워져 있다. 비어 있지 않다. 그래서 뭐가 채워져 있느냐면 현대적에서는 이것을 장으로 채워. 이 공간은 비어 있지 않은데 장으로 채워져 있다. 장은 이렇게 씁니다. 한문으로. 또는 영어로 쓰면 필드라 그래요. 그래서 전기계공학과 학생들은 전자기장, 전기장, 자기장, 뭐 역장, 또는 뭐 온도장, 뭐 이런 것들이 장이라 그래요. 이런 장으로 채워져 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공간을 하나의 사물로 보는. 두 번째는 시공간의 일부인 공간은 자체적인 삶을 가지고 있다. 공간은 시간과 공간의 일부죠. 일부인 공간은 자체적인 삶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특히 아인슈타인이, 여러분 좋아하는 아인슈타인 좋아하나요? 아인슈타인이 공간의 기하학이, 공간이 있으면 공간의 기하학이 에너지와 관계된다. 에너지와 관계되며 요거는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렇게 하지만 아주 최근에는 공간을 명확하게 정의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래서 현대 물리학에서는 공간은 물질 그 자체가 아니라 물질 그 자체가 아니라 양자 얽힘에 의해서, 좀 어려운 얘기인데 양자의 것까지 여러분 갈는지 모르게 양자 얽힘에 의해 생긴 존재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공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간의 성질을 알아야 되는데, 공간은 첫째, 공간은 두 가지 성질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공간은 첫째, 차원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차원. 두 번째는 공간을 이해하는 데는 좌표라는 것을 이해를 해줘야 돼요. 공간의 성질에는 차원성이 있어요. 차원성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1, 막대, 하나의 직선, 이건 1차원이죠. 1차원입니다. 이건 1차원, 여기나 1차원. 막대 하나 있으면 1차원이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두 개, 막대하고 수직으로 결합하면 2차원 평면이 되겠죠. 또 막대, 앞에 두 막대에다가 수직으로 또 이렇게 하면 3차원 이렇게까지 구성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막대 4개가 되면 불가능해요. 우리가 이 교차점의 앞의 세 막대와 모두 수직이 되도록 네 번째 막대를 결합해야 되는데, 수직이 돼야 돼 전부 다. 얘도 수직이고 얘도 수직이 돼야 되는데 못합니다. 그래서 못해요. 그래서 불가능하다. 사물이 움직일 수 있는 독립적인 방향의 수가 차원이에요. 사물이 움직일 수 있는 독립적인 방향의 수인데 우리 세계에서는 4개의 직선이 서로 수직하도록 만들 수가 없어서 직관적으로 4차원 이상에서는 우리가
그래프로, 그림으로 나타낼 수가 없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자, 공간의 기하학적인 증명 두 번째로는 이제 좌표입니다. 좌표. 좌표는 공간의 한 점의 위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좌표는 공간의 한 점의 위치를 결정해요. 한 점의 위치 결정. 이게 좌표입니다. 그렇지만 차원은 객관적인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좌표에는 전기공학과 오면은 이제 전자기학 시간 또는 여러분 공업수학에도 배우는데 직교좌표라고 하는 직교좌표 또는 직각좌표라고 하는 이 카티시안 데카르트의 이름을 딴 카티시안 이런 직교좌표가 있고요. 이렇게 간단한 이런 좌표 직교좌표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구는 구죠. 구를 나타내는 구좌표가 있고요. 또 하나가 있다면 이게 1번, 이게 2번이라면 사실 원통좌표도 있어요. 원통좌표. 네, 크게 이제 직교좌표와 구면좌표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이렇게 세 개의 수직축을 따라 이동한 거리를 측정하는 요 점은 사실은 X축, Y축, Z축이 만나는 점이 요 점이죠. 세 개의 수직축을 따라 이동한 거리를 측정하는 게 직교좌표입니다. 구면좌표는 뭐냐면 우리 지구가 구인데 사실은 요거는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많이 쓰는 것이고요. 요거는 리만 기하학, 공면에서 쓰는 리만 기하학. 구면좌표계에는 원점으로부터 원점이죠. 원점부터 거리 r하고 극각, 극의 각과 요 세타죠. 요 G축과 만나는 각 세타와 그 다음에 요축 Y축이죠. 요축과 만나는 파이 요 방위각이라고 하는데 극각과 방위각 R0 세타 파이 제로 요 값을 가지고 어떤 점을 어떤 위치를 나타내는 공간의 한 점의 위치를 결정해주는 그러한 방법이 구좌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직각좌표하고 직교좌표, 직각좌표하고 구좌표를 완전히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숙달되는 그런 훈련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좌표는 좌표 불변성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물리량은 좌표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물리량은 좌표에 의존. 좌표는 인간이 공간의 위치에 붙이는 표지예요. 인간을 위해서 붙인 겁니다. 인간이 공간의 본질적인 표지일 뿐이고 공간의 본질적인 차원을 결정하는 것은 한 점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숫자 3개가 필요하다. 여기는 x, y, z. 여기는 r, 세타, 파이 3개가 필요하다. 물론 원통좌표에도 똑같이 3개가 필요해요. 여기서는 다르지 않겠습니다. 여기서는 다르지 않겠다.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간의 기하학이 자연의 힘을 결정합니다. 결국은 이제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자연의 법칙이 뭐냐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익숙한 법칙인 여러분들 중력 법칙이죠. 중력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라고 하는 것은 G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질 이렇게 된다는 걸 여러분 배웠을 거예요. 근데 왜 거리의 제곱일까? 세제곱이나 또는 거리의 R이나 세제곱이 아닐까? 이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태양에서 뻗어나오는 가상의 역선을 우리가 태양의 가상의 역선 이 선들인데 이 역선들 한번 생각해 보고요. 중력의 역선은 빈 공간에서 사라지거나 생겨나지 않고 그냥 무한히 뻗어갑니다. 이렇게 무한히 뻗어가요. 그러면 이 역선들은 거리가 멀어질수록 더 넓은 구면 위에 흩어지게 되겠죠. 넓은 구면 위에 흩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느냐 이거죠. 구면이기 때문에 구면 잘 보세요.
일반적으로 물리량은 항상 단위로 표현해. 물리량이라고 하는 항상 단위로 표시해, 단위. 계측을 한다는 얘기는 단위를 측정한다는 단위. 길이, 시간, 질량 또는 뭐 이들을 조합하는. 그래서 면적이라고 하는 건 그럼 뭘까?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뭘까? 거리의 제곱.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거리의 제곱이죠. 면적은 거리, 요 거리, 요거, 이 거리의 제곱이니까 요거죠. 요거 거리, 이게 면적이죠. 이 거리와 이 거리 곱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2차원 원이라고 하면 2차원 원의 둘레는 2파이 R이죠. 둘레가 2파이. 에너지가 퍼지는 것은 2파이 R로 퍼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퍼지는 이게 원이라고 가정하면 이때는 역선 이 선이에요. 이 선의 밀도는 즉 세기는 R에 반비례하게 되겠죠. 거리가 멀면 멀수록 약해지겠죠. 근데 우리의 세계는 구면이에요. 구면은 면적이 어떻게 돼요? 4파이 R 제곱이죠. 마찬가지로 요 R의 제곱이니까 멀으면 멀수록 이거에 반비례해서 역제곱 법칙이 되겠죠. 만약 우리가 4차원 이상의 공간에 다닌다면 뭐 아마 R 세제곱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우리가 볼 수 없다. 그래서 자연의 힘, 여러분 아까 중력 있었죠? 전자기력도 마찬가지죠. 전자기력도 F는 K의 R 제곱에 Q1, Q2 이렇게 나타나요. 거리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어, 제곱 역제곱 법칙을 따르는데 그거는 우리가 3차원 공간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비하학적인 증거이다. 이 구면에서는 원이나 구면에서는 요 파이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요걸 다시 쓰면 K가 뭐냐면 4파이 입실은 제로분의 1에 R 제곱분의 Q1, Q2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 4파이가 나오냐? 구면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것들. 모든 게 다 저 파이가 나오는데 그거는 전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구면이기 때문이다. 그럼 여기서 보시겠지만 이렇게 여기서 멀어질수록 이게 더 약해지겠죠? 그렇게 된다. 여러분이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운동량하고 속도를 한번 좀 고전역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역학을 해석하는 방법은 1번 순식값, 순간값이죠. 순식값, 순간값, 초기값을 이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뭘 계산하냐면 위치하고 속도를 계산해요. 위치와 속도를 계산합니다. 속도라고 하는 건 사실은 뭐예요? 위치의 변화율이죠. 기억나나요? V라고 하는 건 dt분의 dx. 그렇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라플라스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순간 초기값을 계산하는 두 번째는 경계값을 이용해서 두 점 간의 거리를 계산하는데 이때 적용되는 것이 최소작용의 원리. 최소작용의 원리는 라그랑주 역학의 행위. 라그랑주. 그 다음에는 운동량이라고 하는 운동량, MV 있죠? 운동량을, 이거를 속도와 무관하게 존재하게 해서 키우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해밀턴 역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고전역학은 세 가지가 묶여 있는 거예요. 나중에 나옵니다. 이렇게 된다. 함턴 역학을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이제 해밀턴 역학을 배워야 돼. 패러다임을 뉴턴 역학에서 이제 해밀턴 역학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뉴턴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라플라스의 어떤 패러다임에서 무슨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예요? 해밀턴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이건 뭐냐면 라플라스 패러다임의 문제라고 하는 건 속도와 위치의 순간 변화예요. 여기서는 속도하고 위치의 순간적인 요소, 요거 위치 요죠. 요거. 그래서 이 뉴턴 역학에서는 오직 뭐냐면 기본 변수가 위치에 위치. 기본 변수가 위치. 그래서 위치의 시간적인 변화를 구하면 속도를 얻고, 그렇죠? 여기에 질량을 곱하면 운동량이 생기는데, 이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적인 개념이 아니라 종속적으로 따라 나오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따라 나오는. 그럼 여기서 위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포텐셜 에너지로 표현해. 위치라고 하는 것은 포텐셜 에너지. 포텐셜.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 에너지로 표현합니다. 에너지로 표현한다면 위치는 포텐셜이고요. 운동량은 운동 에너지로 표시가 됩니다. 이거를 해밀턴 역학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얘기는 기본 변수가 위치가 아니라 위치와 운동량을 완전히 독립적인, 여기는 종속적이라고 했죠. 독립적인 지위로 격상시켜요. 그래서 독립한다는 얘기는 너 따로 나 따라 논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위상 공간이라고 하는 형태의 개의 상태는 위치와 속도의 관계식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위치 좌표와 운동량 좌표로 이루어진, 지난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거대한 위상 공간의 한 점으로, 위상 공간의 한 점으로 정의하는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된다. 이런 형태로. 이것이 해밀턴 역학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해밀턴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럼 운동 에너지가 뭔가 한번 봅시다. 운동 에너지. 여러분 잘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 mv 제곱이 되겠죠. 운동량은 뭐예요? P는 mv가 되죠. 여기서 이 v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m분의 p죠. 이 v는 요거는 m분의 p죠.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운동 에너지를 K라고 합니다. 운동 에너지 K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2분의 1의 m의 m분의 p의 제곱이니까 얘하고 얘가 하나 없어지죠. 그러면 하나 남겠죠. 2m분의 p 제곱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2m분의 운동 에너지는 운동량의 제곱을 질량으로 나눈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해밀토니안이라는 게 뭐냐? 해밀턴이라는 것은 뭐냐? 해밀턴 역학이 뭐 해밀토니안이라 그래. 토니안. 이거는 운동 에너지에다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를 더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해밀토니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밀토니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수식을 쓰면 이렇게 써요. H라고 씁니다. 해밀턴. H는 위치와 운동량의 함수죠. 요거는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고요. 운동 에너지. 잘못 썼다. 네, 운동 에너지고요. 운동 에너지고. 얘는 포텐셜 에너지죠.
kp는 운동 에너지고, 원래 뉴턴에 의해서 2분의 mv 제곱이 있지만 v가 n분의 p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바뀌어서 운동량에만 오직 의존을 한다. 운동량에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와야 돼요. 요거 포텐셜 에너지는 물체의 위치에 의존하는 거라 했죠. 그래서 해밀토니안은 역학계의 총 에너지를 속도가 아닌 운동량으로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위치와 운동량의 두 독립된 함수를 우리가 위치와 운동량, 이게 해밀토니안이다. 이것만 알아두세요. 위치하고 운동량, 해밀토니안. 그럼 참고적으로 뉴턴 역학에서는 어떻게 돼요? 뉴턴 역학에서는 하나의 변수 위치가 있으면 위치에 xt가 있으면 이 xt의 진화를 추적하죠. 진화를 추적합니다. 어떻게 추적해요? v는 x의 1차 도함수. 미분. v는 dt분의 dx. 그렇죠? a 가속도 2차 도함수. a는 dt분의 dv. dt의 제곱분의 d제곱. 여러 번 설명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f는 ma라고 하는 식으로 나타낸 것이 뉴턴 역학이에요. 뉴턴 역학. 이게 뉴턴 역학. 그런데 해밀토니안은 이게 뉴턴이고 해밀턴 역학은 변수가 x하고 p입니다. 위치하고 운동량이다. 이 x하고 p를 가지고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dt분의 dp 운동량의 변화량은 이렇게죠. 또 하나는 dt분의 dx 위치의 변화량은 이 두 가지죠. x하고 p x의 함수와 p의 함수 두 가지 나타났죠. 하나는 요거 x고 변화량은 x의 변화량은 p의 변화량은 그렇죠. 요것은 어떻게 되느냐. 먼저 x의 변화량은요. 위치의 변화량은 해밀토니아를 운동량으로 위치의 시간적인 변화율은 운동량에 대한 운동 에너지의 기울기 즉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운동량의 시간적인 변화의 위치는 포텐셜 에너지의 이게 포텐셜 에너지인데 포텐셜 에너지의 기울기의 음수값 즉 힘과 같다. 요거는 포텐셜이고 여기는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에너지예요. 운동 에너지.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사실 다시 쓰면 요거는 다시 쓰면 사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dx분의 dv 포텐셜 에너지죠. 요거는 다시 쓰면 요거는 이꼬르 m분의 p로 쓸 수 있어요. 운동 에너지가 m분의 p.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왜 m분의 p가 될까요? 이거는 포텐셜 에너지에 해당되는 것이고 요거는 위치 에너지에 해당되는 건데 왜 그렇게 되냐? 위치도 운동 에너지에 따라 변화하는 거니까 이렇게 수식을 정리할 수 있어요. 여기 하나 좀 넣어볼게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만약에 dp분의 d 운동해주니까 뭐야? 2m분의 p 제곱이 되겠죠? 아까 했었죠? 2m분의 p 제곱 운동 이제 그럼 이건 2m분의 1에
P분의 D P 제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요걸 미분하면 요거 P제곱 미분하면 2P죠? 그러면 2N분의 1에 2P가 돼서 요거 없어지고 그러니까 N분의 P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요게 N분의 P가 된다는 얘기는 요런 거예요. 요거는 유도는 못해도 상관없는데 하여튼 저런 관계식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포텐셜 에너지에 관련된 거고 하나는 운동량에 관련된 거다. 요것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돼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위치하고 운동량이 동등하다면 왜 우리는 운동량 공간이 아닌 위치 공간에 살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가? 네,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요 수식을 보면 여러분 요 수식을 보면 대칭이죠. 대칭 관계예요. 대칭 관계. 대칭 관계다. 그래서 하나만 더 정리한다면 하나만 더 정리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밀턴의 X만에 의존한다면 위치죠. 의존하면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라고 그랬어요. 포텐셜. 잘 안 써지네요. 운동량에만 의존하면 이거는 운동량에 의존하면은 이게 운동 에너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해밀토니아는 뭐냐? 해밀토니아는 동시에 포텐셜과 운동 에너지에 의존한다. 운동량이죠. 운동량에 의존한다. 요거하고 위치와 운동량에 의존한다.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쓰면 이렇게 돼요. 라운 dt분의 dp는 마이너스 라운드 x분의 p h 해밀턴 마이너스예요. dt분의 dx는 라운드 p분의 라운드 h 이렇게 되죠. 그리고 서로 대칭이다. 이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해. 이거는 자 뉴턴 역학에서는 잘 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뉴턴 역학에서는 결국은 F는 mA예요. 힘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해밀턴의 역학에서는 에너지예요, 에너지. 내가 지난 시간에 에너지와 힘과의 관계는 미분과 적분 관계라 그랬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힘은 측정이 우리 계측 배운 측정이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에너지는 측정이 쉬워요. 그래서 사실은 뉴턴 역학이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나 해밀턴 방정식으로 계산하나 결과는 같습니다. 결과는 같아요. 그런데 측정이 쉬우냐 측정이 어려우냐에 따라서 F는 MA를 쓰는 것보다는 해밀턴 요 에너지를 쓰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에 저 해밀턴 역학이 각광을 받는 것이고 그 관계는 얘와 얘 사이 관계가 미분과 다시 말해서 힘과 에너지의 관계가 미분과 적분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대칭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 이 내용을 정확하게 다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하나만 정리하면 뉴턴 역학에서는요. 뉴턴 역학에서는
위치 상당히 직설적입니다.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운동량 P는요, 추상적입니다. 감이 잘 안 봐요. 안 잡혀요. 그런데 해밀턴의 역학에서는 위치와 운동량이 같은 지정을 해줍니다. 다시 말해 해밀턴 역학에서는 우리가 사는 공간이 위치 공간인지 운동량 공간인지 이걸 구분하는 체계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하기 때문에 이거는 공간은 어떤 거라면 상호작용 아까 관계라고 했지 상호작용들의 위치 국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렵죠. 상호작용들의 위치 국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 위치 국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위치 국소성이라는 얘기가 이제 나와요. 상호작용의 국소성. 이와 같이 대상들이 아주 가까이 있을 때는 직접 상호작용을 합니다. 근데 좀 직접 상호작용을 하는데 운동량은 아무리 같은 운동량을 가졌더라도 위치가 다르면 상호작용을 하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가 위치 국소성이라고 합니다. 공간이 특별하게 느껴지는 유일한 이유는 우주의 모든 상호작용이 위치 국소성을 기반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세계의 해밀토니안에서 물체들은 대상들이 얼마나 가까이 접근해 있는지 위치에만 의존하는 포텐셜 에너지를 통해 상호작용을 하죠. 운동량을 가지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위치에 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격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누가 나오냐면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나오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이게 태양과 지구가 있으면 이 거리는 별 볼 일 없다. 당구공은 접촉해야만 상호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태양과 지구가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중력이 서로 끌어당기느냐, 지구를 끌어당길까.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빈 공간이죠. 빈 공간을 가로질러서 즉각적으로 작용하는 보이지 않는 어떤 끈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우리는 원격작용이라고 했습니다. 원격작용이라고 했습니다. 원격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빛보다 빠르게 정보가 전달되는 이러한 원격작용은 유령과 같은 현상이라고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얽힘이라는 것이 말도 안 된다. 양자역학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결국은 졌죠. 누구죠? 닐스 보어한테 이론적으로 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인 해답은 뭐냐면 여기가 태양이고 여기가 지구라면 요 지구와 태양 사이에는 어떤 마법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시공간은 휘어져 있고 나중에 나올 거예요. 요 공간 사이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장으로 채워져 있다. 그래서 공간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속성을 지닌 장으로 채워져 있다. 그래서 이 태양은 이 장으로 채워진 요 빈 공간처럼 보이는 여기를 왜곡시킨다. 왜곡시킨다. 그래서 전달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꼭 알아둘 거니까 장과 입장. 알갱이죠? 입자는 특정 위치에 존재해요. 이거 입자라고 볼 수 있어요. 특정 위치에 존재한 장은 모든 공간에 여기 이렇게 표시한 게 다 장이 모든 공간에 존재하며 에너지를 내게로 합니다. 그래서 전자기장, 전기장, 자기장, 뭐 에너지장 다 이렇게 쓰는 것을 중력장.
이게 국소적으로 있다. 자, 결론. 공간은 무대가 아니라 우주라고 하는 연극의 주연이다. 그래서 이걸 꼭 공간을 알려면 차원과 기하학을 알아야 되고요. 차원, 좌표, 곡소성과 대칭성이 파괴된다.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공간에는 장이 채워져 있다. 이런 정도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